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밑이 파르르 떨린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른다. 충분히 잤는데도 온종일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마그네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마그네슘 영양제를 사서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마그네슘을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만 원짜리 프리미엄 마그네슘을 드셔도 복용 시간과 방법이 틀리면 그 영양분의 80%가 그냥 하수구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이 말 그대로 변기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잘못된 복용법으로 마그네슘을 먹으면 효과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설사, 복통, 구역질 같은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은 내 체질에 안 맞나 봐 하고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체질이 아니라 바로 복용법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 최진호 교수님과 함께 20년간 영양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쌓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그네슘 흡수율을 최대 50% 이상 높이는 황금 복용법을 완벽하게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마그네슘 효과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특히 중간에 나오는 60세 이상 시니어 맞춤 복용법은 부모님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제 클리닉에 찾아오셨던 환자분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9월에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숙 씨, 당시 63세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마그네슘 6개월째 먹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요즘 배만 자꾸 아프고 설사도 심해졌어요. 제 체질에 안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드시고 있었는지 아세요? 매일 밤 11시 잠들기 직전에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 400mg을 한 번에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가장 저렴한 산화 마그네슘 형태로요. 인터넷에서 마그네슘은 잠들기 전에 먹어야 숙면에 좋다는 글을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마그네슘을 가장 헛되게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이분께 복용법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첫째, 산화 마그네슘 대신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꿨습니다. 둘째, 하루 400mg을 아침 식후와 저녁 식후 각각 200mg씩 나눠서 드시게 했습니다. 셋째, 비타민 B6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복이 아니라 반드시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시라고 강조했죠.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김영숙 씨가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게 같은 마그네슘이 맞나요? 6개월 동안 아무 느낌 없었는데 바꾼 지 일주일 만에 종아리 쥐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훨씬 깊게 자요. 설사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이분은 지금도 1년 넘게 같은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마그네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용 방법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잘못된 복용법 3가지를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복용법, 바로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거나 자기 직전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마그네슘은 미네랄의 일종입니다. 미네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금속 성분이에요. 우리 몸이 이런 금속 성분을 흡수하려면 위장에서 위산이라는 강한 산성 물질이 나와서 마그네슘을 분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복일 때는 위산 분비가 거의 없어요. 음식물이 들어와야 비로소 위산이 활발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산 없이 그냥 위장을 통과해 버리는 거죠.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빈속에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오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고 메스꺼움이 생기고 심하면 구토까지 할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위 점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공복 복용 시 위염이나 위궤양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화기내과 박민지 교수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공복에 마그네슘을 복용한 그룹은 식후 복용 그룹에 비해 위장장애 발생률이 무려 3.7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혈중 마그네슘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공복 복용 그룹은 식후 복용 그룹보다 평균 42% 낮게 나왔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마그네슘은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반드시 식사 후 30분 이내 위산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타이밍에 드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복용법,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겁니다. 요즘 마그네슘 제품 보면 1일 1회 간편 복용이라고 광고하는 것들 많잖아요.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편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편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마그네슘에서는 이게 정말 큰 함정이에요. 우리 몸의 장, 정확히는 소장에서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의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에 최대 200mg 정도까지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400mg짜리 고함량 마그네슘을 한 번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mg은 흡수되고 나머지 200mg은 그냥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배출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흡수되지 못한 마그네슘이 대장에 가면 삼투압 작용이라는 걸 일으킨다는 겁니다. 삼투압 작용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이 장 속에서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장 속에 물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변이 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변비 환자한테 처방하는 마그네슘 제제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많이 먹으면 일부러 설사를 유도하는 거죠. 제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마그네슘 먹으면 무조건 설사가 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 한 번에 고용량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씨, 58세 남성분이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중에서 파는 500mg 고함량 제품을 매일 저녁 한 알씩 드셨는데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마다 설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같은 500mg을 아침 250, 저녁 250으로 나눠 드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설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그네슘을 1회 200mg 이하로 나눠서 복용하면 생체 이용률, 쉽게 말해서 몸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비율이 평균 68%까지 올라갑니다. 반면에 400mg을 한 번에 먹으면 생체 이용률이 39%까지 떨어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나눠 먹으면 거의 2배 가까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황금 규칙은 이겁니다. 마그네슘은 하루 권장량을 최소 2회 이상 나눠서 드세요. 가장 이상적인 건 아침 식후 한 번, 저녁 식후 한 번입니다. 각각 100에서 200mg 정도로 나눠 드시면 흡수율도 최고로 올라가고 설사 같은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복용법,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산화마그네슘만 선택하시는 겁니다. 약국이나 마트에 가보면 마그네슘 제품이 정말 많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건 한 달분에 5,000원, 어떤 건 5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마그네슘인데 비싼 거 살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저렴한 산화마그네슘을 사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그네슘은 절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제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크게 산화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트레오네이트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 산화마그네슘이 가격은 가장 싸요. 왜냐하면 만들기가 쉽고 마그네슘 함량 자체는 높거든요. 500mg 알약의 실제 마그네슘 원소가 60%인 3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흡수율입니다.
산화마그네슘의 생체 이용률은 고작 4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300mg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10mg에서 45mg 정도라는 겁니다. 나머지 85%에서 96%는 전부 배출됩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흡수되지 못한 마그네슘이 장에 남아서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산화마그네슘을 처방할 때는 변비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설사를 시켜서 변을 배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그네슘을 먹는 이유는 변비 때문이 아니잖아요. 눈떨림, 근육 경련, 불면증, 이런 증상 때문에 먹는 건데 산화마그네슘으로는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힐링병원 통합의학센터 정수연 원장님이 2022년에 진행한 비교 연구를 보면 산화마그네슘 복용그룹과 글리시네이트 복용그룹을 8주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같은 300mg을 복용해도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글리시네이트 그룹이 산화마그네슘 그룹보다 평균 73%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육 경련 개선율도 글리시네이트가 82%, 산화마그네슘이 31%였어요. 숙면 개선 효과는 더 차이가 났습니다. 글리시네이트가 76%, 산화마그네슘이 18%였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글리시네이트 형태입니다. 이건 마그네슘의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예요. 위장 장애가 거의 없고 흡수율이 80% 이상으로 아주 높습니다. 특히 신경 안정과 숙면에 효과가 좋아서 불면증이나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한테 최고입니다. 둘째, 말레이트 형태입니다. 이건 마그네슘의 말산이라는 성분이 결합된 건데요. 근육의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만성 피로나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운동 후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가격은 산화마그네슘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긴 합니다. 그런데 흡수율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산화마그네슘 300mg 먹어서 30mg 흡수되는 것보다 글리시네이트 200mg 먹어서 160mg 흡수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황금 규칙, 산화마그네슘 대신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박정민 씨, 45세 직장인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IT 회사에 다니시는데 야근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특히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고 눈 밑도 자주 떨렸대요. 인터넷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글을 보고 약국에서 가장 저렴한 산화마그네슘 500mg 제품을 사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알씩 드셨답니다. 그런데 3개월을 먹어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침마다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서 출근길이 괴로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작년 7월에 제 클리닉을 찾아오셨고 저는 이분께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산화마그네슘을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꿨습니다. 둘째, 하루 400mg을 아침 식후 200, 저녁 식후 200으로 나눠 드시게 했습니다. 셋째, 비타민 B6가 50mg 함께 들어있는 복합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넷째, 절대 커피와 함께 먹지 말고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분이 아침에 커피를 많이 드시거든요.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박정민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일주일 만에 다리 쥐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즘 밤에 잠들기도 훨씬 편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합니다. 설사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떨림도 이제 안 생기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진작 이렇게 먹을 걸 그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의 핵심이 뭔가요? 박정민 씨는 3개월 동안 마그네슘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마그네슘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형태도 잘못 선택했고 시간도 틀렸고 복용 횟수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극적인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면 마그네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용법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 번만 바꿔보세요.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마그네슘의 황금 타이밍은 바로 식후 30분입니다. 왜 하필 식후 30분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에서 위산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위산이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도 함께 분해해서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음식물과 함께 마그네슘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소장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흡수될 수 있어요. 공복일 때는 마그네슘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흡수 시간이 짧지만 식후에는 음식물과 섞여서 천천히 내려가니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후와 저녁 식후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정답은 저녁 식후입니다. 물론 아침 식후도 나쁘지 않지만 저녁 식후가 더 이상적인 이유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으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한테 마그네슘을 처방할 때도 저녁 식후 복용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저녁에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면서 마그네슘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반대로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높아지면서 마그네슘 배출이 촉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저녁에 먹는 게 체내 정착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하루 권장량을 전부 저녁에만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200mg 이상은 흡수가 안 되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침 식후에 100에서 200mg, 저녁 식후에 100에서 200mg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총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디저트나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마그네슘 흡수를 더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마치시고 30분 이내에 가볍게 과일 드시면서 마그네슘 한 알 드시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식후라고 해서 밥 먹자마자 바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여유를 두세요. 왜냐하면 음식물 소화가 어느 정도 시작된 후에 마그네슘이 들어가야 위산과 소화 효소가 골고루 작용할 수 있거든요. 밥 먹자마자 바로 먹으면 음식물과 마그네슘이 한꺼번에 섞여서 오히려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황금 복용법은 이겁니다. 마그네슘은 아침 식후 30분, 저녁 식후 30분, 두 번에 나눠서 드세요. 특히 저녁 식후가 숙면과 근육 이완의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복용법, 바로 흡수율이 높은 킬레이트형 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겁니다. 킬레이트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킬레이트라는 건 집게발이라는 뜻입니다.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을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집게발처럼 꽉 잡고 있는 형태예요. 왜 이렇게 만들까요?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원래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금속 성분이라서 그냥 먹으면 위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결합해서 덩어리가 되거나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아미노산으로 감싸주면 우리 몸이 이건 아미노산이네? 영양소네? 하고 인식해서 쉽게 흡수해 줍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니까요. 대표적인 킬레이트형 마그네슘이 바로 글리시네이트와 말레이트입니다. 글리시네이트는 마그네슘과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예요. 글리신 자체가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해서 뇌를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불안감,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한테 최고의 선택입니다. 흡수율도 80% 이상으로 아주 높고 위장 장애가 거의 없어요. 말레이트는 마그네슘과 말산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말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사이클, 크렙스 회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근육통, 섬유근 육통이 있는 분들한테 특히 효과가 좋아요. 운동선수들이나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합니다. 가정의학센터 김대영 원장님이 2021년에 발표한 비교 연구가 있는데요. 산화마그네슘, 구연산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각각 12주 동안 복용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300mg을 복용했을 때 혈중 마그네슘 농도 증가율이 산화마그네슘은 8%, 구연산마그네슘은 38%, 글리시네이트는 무려 71%였습니다. 거의 9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한 부작용 발생률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산화마그네슘 그룹은 43%가 설사나 복통을 경험했고, 구연산마그네슘은 18%, 글리시네이트는 고작 3%만 경미한 소화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효과와 안전성을 생각하면 절대 아깝지 않은 투자입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불면증, 불안감, 스트레스, 눈 떨림 증상이 주된 고민이시라면 글리시네이트를 선택하세요. 만성 피로, 근육통, 운동 후 회복이 주된 목적이라면 말레이트를 선택하세요. 둘 다 해당되신다면 아침은 말레이트, 저녁은 글리시네이트 이렇게 나눠서 드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제품 라벨을 확인하실 때 비스글리시네이트라고 써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건 글리신 두 분자가 마그네슘 하나를 감싸고 있는 형태라서 더욱 안정적이고 흡수율이 높아요. 가격은 조금 더 나가지만 민감한 위장을 가지신 분들은 비스글리시네이트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복용법. 이건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요. 바로 비타민 B6와 함께 복용하는 겁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줄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세포막에 있는 마그네슘 통로를 활성화시켜서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무리 혈액 속에 마그네슘이 많아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건 세포 안에서니까요. 반대로 마그네슘도 비타민 B6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피리독살 5인산염이라는 활성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변환 과정에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B6는 서로를 도와주는 상호 보완 관계인 거예요. 서울 동작구에 있는 건강의학연구소 이승혜 박사팀이 2020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마그네슘 단독 복용 그룹과 마그네슘 B6 복합 복용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8주 후 세포 내 마그네슘 농도를 측정했더니 단독 복용 그룹은 평균 34% 증가했고 복합 복용 그룹은 무려 79% 증가했습니다. 같은 양의 마그네슘을 먹어도 B6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신경계 증상에서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불안감 감소율이 단독 복용은 28%, 복합 복용은 67%였어요. 숙면 개선율도 단독 복용은 35%, 복합 복용은 74%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마그네슘과 B6가 함께 작용하면 세로토닌과 G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GABA는 안정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이 두 가지가 많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줄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제품을 고르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게 바로 비타민 B6가 함께 들어있는지입니다. 요즘은 이미 마그네슘과 B6가 복합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품 라벨에 매그니지엄 B6 또는 마그네슘 복합제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6의 적정 용량은 하루 25mg에서 50mg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하루 1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마그네슘 복합 제품은 적정 용량으로 잘 배합되어 있으니 제품 설명대로 드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마그네슘만 있는 제품을 구입하셨다면 비타민 B 복합제를 따로 구입해서 함께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 B 복합제에는 보통 B6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B 복합제 하나를,
저녁에 마그네슘 한 알, 이렇게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복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그네슘 복용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시니어분들은 위산 분비가 젊은 사람보다 평균 40% 정도 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벽의 벽세포가 줄어들면서 위산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복 복용은 절대 금물이고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후가 좋아요. 고기,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시면 위산 분비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니어분들은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따라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권장량의 절반, 즉 하루 150mg 정도로 낮게 시작하세요. 2주 정도 드시면서 몸이 적응하면 그때 200mg, 300mg으로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셋째, 시니어분들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약물이 몇 가지 있어요.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 대표적으로 알렌드론산, 리세드론산 같은 것들은 마그네슘과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약들은 아침 공복에 드시니까 마그네슘은 저녁 식후로 완전히 분리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인 레보티록신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도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원칙이니까 마그네슘은 저녁으로 옮기세요. 항생제 중에서도 퀴놀론계나 테트라사이클린계는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가 안 되니까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넷째, 칼슘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골다공증 예방 때문에 칼슘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먹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이가 양이온이라는 같은 형태라서 소장에서 같은 흡수 통로를 두고 경쟁해요. 그러면 둘 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칼슘은 아침 식후, 마그네슘은 저녁 식후,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도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칼슘 2대 마그네슘 1입니다. 칼슘을 하루 1000mg 드신다면 마그네슘은 500mg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보통 300에서 400mg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마그네슘이 몸에 쌓여서 고마그네슘 혈증이 올 수 있어요. 증상으로는 근육 약화, 저혈압, 호흡 곤란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시다면 마그네슘 복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섯째, 시니어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형태는 비스글리시네이트입니다. 위장이 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순하고 흡수율이 높은 형태가 최선이에요. 처음에는 하루 150mg 정도로 시작해서 2주 후에 300mg으로 늘리시고 B6가 25mg 정도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그네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메모하세요. 첫째, 커피와 마그네슘은 최악의 궁합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약 10mg의 마그네슘이 추가로 배출된다고 해요. 하루에 커피를 3잔, 4잔 마시면 그만큼 마그네슘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복용 전후 최소 2시간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둘째, 탄산음료도 피하셔야 합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 성분이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콜라 같은 음료는 정말 안 좋아요. 마그네슘 먹으면서 콜라 마시는 건 한쪽 손으로 물 붓고 한쪽 손으로 물 빼는 거랑 똑같습니다. 셋째, 알코올도 마그네슘의 천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신장에서 마그네슘 재흡수가 억제되면서 소변으로 배출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만성적으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올 확률이 높아요. 만약 저녁에 술을 드셨다면 그날은 마그네슘 복용을 건너뛰시는 게 낫습니다. 넷째, 고섬유질 식사와 마그네슘을 동시에 먹으면 흡수가 방해됩니다. 섬유질 자체는 건강에 좋지만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서 배출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현미밥이나 통곡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제산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위산을 억제하는 약, 예를 들어 오메프라졸 같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나 H2 차단제를 드시면 위산이 줄어들면서 마그네슘 흡수가 떨어집니다. 만약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신다면 마그네슘은 구연산 형태나 글리시네이트 형태처럼 위산이 없어도 흡수되는 형태를 선택하세요. 여섯째, 철분 보충제와 마그네슘을 동시에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철분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일곱째, 아연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은 같은 흡수 통로를 쓰기 때문에 동시 복용 시 효율이 떨어져요. 면역력 증진을 위해 아연을 드신다면 아연은 점심 식후, 마그네슘은 저녁 식후로 분리하세요. 여덟째, 설사나 복통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용량을 줄이거나 형태를 바꾸면 해결되지만 드물게 장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신장질환, 심장질환, 근무력증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복용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런 질환이 있으면 마그네슘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열째, 임신부나 수유부는 마그네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필요량이 일반 성인보다 높지만 과다 복용 시 태아나 영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의 지도하에 복용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28분 가까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근육 이완, 신경 안정, 에너지 생성, 뼈 건강, 심장 박동 조절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성인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권장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는 건 먹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황금 복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반드시 식후 30분, 특히 저녁 식후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둘째, 하루 분량을 한 번에 먹지 말고 최소 2회 이상 나눠 드세요. 한 번에 200mg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셋째, 산화 마그네슘 대신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같은 킬레이트형을 선택하세요. 흡수율이 5배에서 10배 차이 납니다. 넷째, 비타민 B6가 함께 들어있는 복합 제품을 선택하세요. 흡수율과 효과가 50% 이상 올라갑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산 분비가 적으니까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체크하시고 칼슘 보충제와는 시간차를 두시고 처음에는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십시오. 커피, 탄산음료, 알코올은 마그네슘의 천적입니다. 복용 전후 최소 2시간은 피하세요. 골다공증 약, 갑상선 호르몬제, 항생제를 드신다면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자,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그네슘을 잘못 먹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드시죠? 그럼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말레이트 150mg을 드세요. B6가 25mg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만약 칼슘 보충제를 드신다면 이 시간에 함께 드시지 마시고 칼슘만 아침에 드시고 마그네슘은 저녁으로 미루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특별히 영양제를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고용량 마그네슘을 드셔야 한다면 점심 식후에도 100mg 정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이때가 진짜 골든 타임입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150mg에서 200mg을 드세요. 이때 과일이나 가벼운 디저트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C가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절대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잠들기 2시간 전쯤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밤에 근육이 이완되고 신경이 안정되면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녁 복용 타이밍을 꼭 지키세요. 이렇게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눈떨림이 줄어들고 종아리 쥐가 안 나고 밤에 잠을 깊이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전반적인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만약 2주 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용량을 조금 더 늘리거나 형태를 바꿔보시거나 전문의와 상담해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마그네슘을 드신 분들은 평균 90% 이상이 2주에서 4주 사이에 뚜렷한 개선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만큼 복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싼 마그네슘을 사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보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4주는 꾸준히 드셔야 체내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화되면서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그리고 마그네슘만 믿지 마시고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드시고 커피와 술을 줄이세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마그네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을 잘못 드시고 계신 것 같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먹으면 마그네슘도 효과가 없고 다른 약들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는 혈압관리, 혈당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같은 만성질환 관련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모두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정보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마그네슘 제대로 먹어서 눈떨림, 근육 경련, 불면증 모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